인천문화재단의 시민문화부의 태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도 줌을 많이 활용하는데 오늘 아직 한 34분 정도 계시는데 이 정도 규모 저희도 많이 진행을 해보지 않아서 좀 약간 버벅대고 좀 진행이 미숙한 점 있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생활문화센터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라운드 테이블 코로나 시대의 생활문화 지난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지나오면서 사회 모든 분야에 이제 치명적인 여파를 남겼는데요. 남겼는데요 보다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보니까 많은 여파를 남기고 있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경제는 물론 이거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닌데 예술가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예술의 본질에 대한 이제 문제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문 문화예술 분야가 아닌 저희 일반 시민들과 밀착한 생활문화 분야는 과연 어떨까라는 무릎에 그러한 방법으로 정책과 제도를 만들 때 보통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시민분들께 이렇게 하다라는 식보다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나 활동들을 저희가 수집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제도와 지원, 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리가 중요하고 일단 1부 강연 마치고 2부 세션에서 많은 분들이 주시는 의견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행사는 저희 인천문화재단하고 부평구문화재단, 그리고 서구문화재단, 연수구문화재단, 그리고 미추홀학산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인천생활문화예술협회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1부 강연과 2부 라운드 테이블로 구성이 되고요. 먼저 2부 행사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면 코로나19 단절된 관계와 활동들이라는 주제, 그리고 코로나19 활동 어떻게 지속해야 하나라는 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원과 정책에 대한 3가지 논의 방이 운영이 됩니다. 일단 세션 1부 강연만 신청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2부까지 2개 모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혹시 1부 강연 들으신 후에 나도 신청은 안 하셨지만 나도 생활문화에 대해서 할 말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2부 행사까지 참여 가능하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인천문화재단의 태지윤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 방의 방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여기 들어오기 전에 각자의 소개, 이름과 소속과 별명 그리고 간단한 이유를 20초 내로 제가 지명하는 순서로 하는데요. 지금 공사 정지혜님이 제일 첫 번째이신데 네, 이름과 소속, 별명, 이유를 20초 내로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부평구 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센터 담당하고 있는 정지혜라고 합니다. 사실 별명은 제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서 네, 그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명은 없으신데 이유는 네, 딱히 없어서. 그 옆이 전데요. 그럼 저 소개 다시 하겠습니다. 네, 태지윤이라고 하고요. 저는 인천문화재단 시민문화부에서 있습니다. 저희도 생활문화센터 담당하고 있고요. 저 별명은 요새는 좀 안 불리는데 학창 시절 때 제일 많이 불렸던 별명은 헐랭이라고 있습니다. 체중이 좀 많이 좀 적게 나가던 상황이라 그냥 좀 이렇게 걸어다니는 게 약간 휘청휘청 힘이 없어 보였는지 헐랭이랑 별명이 제일 많이 오랫동안 불렸습니다. 예, 저는 이렇고 그 다음으로 보이는 분이 제가 저희 현하연님 옆에 보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하연이고요. 오늘 인천문화재단 시민문화부 생활문화센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별명은 따로 없어서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저랑 같은 부서에 있고요. 저희끼리 부르는 별명인데 그건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조은정님인데요. 잠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은정이고요. 서구에서 지금 도토리섬이라는 카페랑 또 저희 그 로컬 문화 공간으로 아트마트라는 공간을 지금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게 됐고요. 저 별명을 말씀하라고 하니까 이제 옛날 별명은 저희 아빠가 지어줬던 망치가 있어요. 망치요?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를 이렇게 있으면 새 거를 갖고 오면 제가 이렇게 부스트리는 걸 싫어해가지고 어릴 때 망치라는 거를 생각나게 하는 오늘 별명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있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순서상으로 보면 저랑 화면이 같이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저 여기 홍길수님 네. 보이는데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홍길순이고요. 문화예술 강사, 우쿨렐레 강사예요. 그리고 제 이름처럼 별명은 홍길동이었고요. 이름 때문에 그런 별명이 생긴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 다음 분이 보이는 분이 저희 손미아님 보이는데요. 마이크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나 우리 사랑방 대표 손미화이고요. 마을 공동체랄지 이렇게 생활문화 동아리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제 별명은 따로 뭐 없어요. 네, 다들 별명이 많이 없으시네요. 네. 네. 있어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러저러한 활동에 제약이 굉장히 많으셨다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좀 어려운 점들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또 올해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에는 또 코로나가 이렇게 단시간 내에 그만 이렇게 종식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내년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들 위해서 저희 이제 재단이나 혹은 시나 이런 군구에서 어떤 좀 역할들이나 지원 그런 것들을 마련하면 좋을지를 의견을 좀 듣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다른 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좀 모르겠는데 그 일반 전문 예술 분야는 이러저런 뭐 문화부, 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뭐 그런 곳에서 많이 토론회, 뭐 의견 그런 공론하는 자리는 많았었는데 생활문화 관련해서는 제가 그렇게 많이는 사실 못 본 것 같습니다. 몇 군데 저도 이야기 듣긴 했었는데 직접 많이 자세히는 못 봤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연말 올해 활동들이 어떤 게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좀 그런 것도 수집 좀 하고 그런 약간 좀 늦은 감이 좀 있지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홍기순 선생님은 그 프렐레 그 강사로 이렇게 활동하셨는데 그런 강사로 하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점도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나 강사분들이나. 올해는 제가 수업을 전혀 못했어요. 2월 말에 다 끝나서 초등학교 방과후 그리고 중학교 마을학교 수업이 지금 다 없어져 가지고요. 예. 활동을 전혀 못해서 예. 그래서 프리랜서 지원금 지금 받고 있거든요. 아, 네. 예.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신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활동이 전혀 없어졌던 거네요. 예, 그러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제가 나가던 수업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그냥 학교 선생님이 하시게 됐고요. 네. 초등학교는 아예 수업이 지금 없어지고 내년에 이제 생기게 됐고, 마을 학교는 제가 토요일 날 나가서 수업을 했었는데 토요일 수업 자체가 거기도 아주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전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많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초중학교랑 마을 학교는 예. 그 활동하시면서 그 이렇게 유지되는 게 뭐 교육청 쪽에서 이렇게 뭐 예산 지원이나 그런 게 있으신 건가요? 보통 그냥 교육청보다는 학교에서 그냥 하는 거고요. 마을 학교에도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하는 거라 그 아파트에서 하지 않으면 그 수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예. 그럼 혹시 저희 뭐 인천문화재단이나 부평구 문화재단 같은 혹시 재단 같은 기관은 혹시 정보가 좀 있으신가요? 알고 계셨거든요.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좀 힘들더라고요. 몇 번 지원을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조금 예. 이따 같이 또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렇게 활동을 하셨다고 하시니 좀 어떤 예. 좀 구체적인 그런 방법에 대한 뭐 음. 지원이나 그런 것도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거 조금 이따 예. 묶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조은정님께서는 아까 그 도토리섬이라고 하셨죠? 카페 이름이. 네. 예. 카페에서 그럼 거기도 이렇게 책방과 카페를 같이 운영하시는 곳인가요? 저희는 책방은 따로 하진 않고 근데 책을 제가 좋아해서 책을 많이 해서 보실 수 있는 공간으로는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책방보다는 저희 로컬 문화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단에서도 저희가 이제 공간 지원 사업도 했고, 이게 또 어떻게 상황적으로 봤을 때 운이 좋아서 저희가 지금 서구문화재단하고도 연계가 돼서 전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공간 자체가 이제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저희도 같이, 왜냐하면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아니면 지역에 있는 이런 손재주 있으신 분들이 모이면서 저절로 저희가 이제 동아리도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또 전시까지도 연계를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에서는 사실은 그게 가장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공간을 하긴 하지만,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이런 행사라든가 이렇게 샷다운이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진행을 하면서도 이거를 어떻게 같이 나눌 수 있는지 방법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음료를 이렇게 테이크아웃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 같은 카페는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테이크아웃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역에서 필요하실 때 잠깐 들어와서 음료를 사드시는데, 사실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오랫동안 오셔가지고 시간을 같이 보내시거나 아니면 거기서 뭐 작업을 같이 하시던지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이 컸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공간 자체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지를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시대가 계속 어느 정도 완전 끝날 수가 없고 계속 연계가 된다면, 저희같이 이렇게 공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니까 동아리 하시는 분들이 공간을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목마른 게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저희 또한 이 공간을 같이 나눌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이렇게 뭔가를 오픈해서 큰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예전처럼 그런 것들을 바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되는 시기,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저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공간 운영자로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공간 운영자로 저희가 생각하는 게 편하겠네요. 그렇죠. 공간 운영자기도 하고,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공간이 생기면서 제가 우연찮게 어떻게 보면 약간 기획자 같은 형태가 동네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묶어서 하는 것들이 같이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연계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저절로? 예,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네. 조은정님께서 주셨던 그 내년도도 만약에 상황이 올해 같으시면은 어떤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간을 운영하시면서 좀 구체적이진 않겠죠. 뭔가 좀 그런 그런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저희도 사실 그런 공간 지원 사업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에 대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지원금의 한계들이 서구문화재단에서도 아마 지원 받으시면서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뭐 공간 월세나 뭐 그런 경상비, 뭐 인건비는 아마 지원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혹시 좀 단기적인 계획이 좀 있으신가? 사실은 되게 이제 이게 아마 지금 재단에서도 이 상황적인 것들이 그때그때 다르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 어떤 지원 사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저희도 지금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더라도 사실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바로 대면하는 형식의 수업이니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또 2단계, 3단계 어떻게 따라서 바로바로 지금도 저희가 뭐 이렇게 줌으로 하듯이 수업도 줌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수업 같은 거를 요구하시는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으니 사실 저희도 되게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램도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모여서 어떤 줌이라던 프로그램이나 영상에서 서로 대화해야 되지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업적인 면에서도 사실은 그 배우시려는 어떤 분들이라든지 어린이들도 영상을 통해서 저희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들이 되게 신생하고 되게 처음 있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도 되게 이제 이거를 연구해 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공간적인 면에서도 저희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얼마 전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제 제 친구 중에 서점하는 친구도 한번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언니 어떡할 거야? 이렇게. 사실은
앞으로 어떡할 거야 묻는데 제가 어떡할 거야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나는 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난 계획이 이렇게 있었고 왜냐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단지 1년 동안 저희가 어떻게든 지내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새로운 경험을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기존의 어떤 이런 운영하는 체계라든지 만났던 방식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제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방향성을 좀 바꿨던 것 같은데 내년도 사실은 그런 방향이 조금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자체가 갖고 있는 성향이 예전에는 카페라든지 장소를 대여하는 방식에 조금 더 국한이 됐다면 지금 저는 어떻게 직업을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할 만한 어떤 방향성이 지금 다르게 이렇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이 그런데 갖고 있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반인들은 또 공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렇게 그 곳을 원하시는 곳이 많은데 저희 또한 공간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저는 소상공인이니까 동네에 있는 작은 카페의 주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것들하고 어떻게 연계를 하고 지역민들하고 하는 것들을 방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줌이라는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걸 또 어떻게 현실하고도 녹일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답은 아니지만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좀 힌트를 얻을까를 생각하면서 참여하게 된 것도 있고요. 1년 정도의 과정에서 저도 되게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감사하게 저희가 같이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 부분에 의지할 수만은 없으니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생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타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매체나 여러 그런 것들을 저희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쪽에서 계속 예전처럼 제가 어떤 공간에서 커피를 팔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것들과 같이 할 수 있는지를 저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되고 또 다른 분들하고도 소통하면서 저도 이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부평문화재단 정지혜 선생님도 저희 재단이랑 거의 상황 거의 비슷하시죠? 저희도 사실은 이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크게는 대관 그리고 이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그리고 동호회를 이제 위한 사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작년에 다 사업 계획을 해서 이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려던 사업들인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못하게 됐었고 사실은 상반기 때까지만 해도 이제 하반기에 할 수 있지 않을까 대면 사업을 이렇게 미뤘던 거기도 한데 이제 현재로서는 너무나도 장기화가 됐고 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저희와 늘 이제 함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남은 하반기도 아니고 정말 4분기에는 사업 방향을 조금 이제 비대면 언택트로 중심을 잡아서 사업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호회분들 또는 지역 주민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생활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것, 그리고 그러한 채널이나 이러한 사례들을 저희가 경험을 하게끔 지원을 해드리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생활문화 축제를 일단 언택트로 진행을 해본 경험이 있고요. 저희가 풍물축제랑 원래 같이 이제 크게 부평대로에서 진행을 하던 사업인데 올해는 영상으로 이제 찍고 그거를 유튜브로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동호회 분들이 아마 이 부분은 되게 참신하게 많이 여겨주셨던 것 같고 지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방역 물품을 지원을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지원 방향을 조금 바꾼 사례가 있었고 또 이제 랜선 프로그램, 특히 줌을 이용한 랜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생활문화를 경험해보지 못하셨던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운영한 경험도 있고요. 또 이제 남은 12월에는 저희가 동호회분들이 줌을 잘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언택트 채널을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방법, 줌하는 방법이나 유튜브 보는 방법,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방법 등을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방향 자체는
코로나와 함께 언택트 시대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지금 지원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내년도 아마 이렇게 지금 이끌어 나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장에 지금 이방에 계시는 분이 현장에 계신 분이 일단 저기 올려주신 그 채팅글 한번 같이 그냥 공유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일 선생님은 이제 연세가 좀 이제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인평산 사진으로 인천 알리는 시니어 이제 60에서 90세까지 계시는데 동아리인데 전시를 하기 위해서 장소, 전시 필요한 액자, 도록에 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이런 지원단체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견을 주셨고요. 네, 아래 김태겸님은 이제 시공낭독 모임을 하시는데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으로 전환 운영했습니다. 낭독 모임 특성상 비말 발생이 많고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자니 답답함이 있어서 한숨 돌릴 겸 모임 성격이 변화줬습니다. 회원 축소도 있었고 비대면 독서 모임은 격주로 진행 중이고 아이디어를 얻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주셨는데 사실 여기서 저희가 인원이 더 많고 또 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정도로 약간 풍성 참여자분들이 많았으면은 그 많은 만큼 의견도 좀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조금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쉽고 부평구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의견 그 상황 공유 주셨듯이 저희도 상황은 올해 똑같았습니다. 생활문화센터 뭐 저희 의지 아니라 뭐 정부 방침 때문에 계속 문 닫고 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실무선에서도 혼란이 오고 뭐 실제 이용하시는 분에서도 이제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근데 저희가 그 활동들에 대한 공유는 짧게 아까 말씀을 주시긴 했었지만 저는 요즘 들어서 약간 드는 생각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기관에서 이렇게 이러저런 아이디어를 내고 고민하는 것들이 실제 현장과 이게 얼마 정도 이렇게 공통점이 맞아 들어갈까 약간 좀 그게 좀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잠깐 설문조사 구성을 제가 했었는데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생활문화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있었고 생활문화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리고 문화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요소, 이제 생활문화에서 이제 중요한 가치는 어떤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는 게 좀 궁금했고 생각하는 것과 가치는 그렇지만 실제 지원은 어느 쪽이면 더 좋겠냐 하는데 공교롭게 전혀 저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도 공간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에 있어서도 공간 물론 저희가 참여하신 분이 26분이나 이렇게 이분들이 뭐 전체 다수의 의견을 뭐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현상을 봤고 저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1, 2, 3위 안에 예산 지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결과를 제가 아까 사진 찍어놨었는데 1위가 이제 중요한 요소로는 이제 공간 그리고 2위가 나와 유사한 관심사를 맺고 있는 사람 세 번째가 시간 네 번째가 대외적인 활동들 다섯 번째가 예산이었고요.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는 아까 가치와 마찬가지로 공간이 1위 그리고 여기서는 좀 다른 또 수치가 나오는데 그 전에 5위로 있었던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원에 대해서는 2위로 올라오고 앞에 없었던 동아리 간 네트워킹이 또 3위 세 번째 답을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사람에 대한 관계들 그리고 대외적 활동들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해놓은 게 아까 부평에서도 이제 연말까지 하시는 행사들 이제 의견 주시고 저희도 이제 내년도를 또 계획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 상황이 워낙 이제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저희가 뭐 지원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많이 좀 긴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이런 지원 사업이 내려갔을 때 현장에서 뭐 코로나 상황 전하고 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그럼 기관들에서 뭘 하는 거지? 저희는 그런 일을 하면서 약간 좀 그런 좀 긴장감 갖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그런 좀 데이터가 약간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래서 아까 조은정님께서도 이제 공간 운영하시면서 뭐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사실 공간 운영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
경상비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세 가장 그렇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아마 혼자 운영하시게 되겠지만 이제 뭐 매출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오히려 이 자리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 게, 서구문화재단에서 지원 사업을 하셨지만 서구문화재단도 듣게 되고 저희도 듣고 이제 부평구 문화재단 들은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년도 한시적으로 공간 지원 사업에서 정말 문화예술 공간에서 월세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공간 운영자 뭐 인건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약간 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공간을 지원받는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지역의 어떤 사실은 이렇게 재단에서도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긴 하지만, 사실 그러면은 그 공간을 찾아가야 되는 공간일 경우가 더 많죠. 왜냐하면 특수성을 갖고 있는 어떤 장소성에 하는데, 지역에 약간 풀뿌리처럼 공간에 그리고 문화적인 공간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있다면 사람들이 조금 일부러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도 그런 걸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분명히 할 거고, 사실은 월세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자체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으로서는 그 월세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가장 하는데, 감사한 거는 문화재단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다가 문화재단 그 공간에다가 어느 정도 그 월세를 조금은 해줄 수 있는 이런 정책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커진다면은 사실은 참여하고자 하는 어떤 지역의 공간들도 더 많을 테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꼭 공간이라는 것이 문화적인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역이 좀 다양하게 있는 성격들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니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들이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잘 들립니다. 괜찮아요? 글씨 보느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시니어나 약간 이런 인터넷 문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분들은 공간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대관하는 것도 조금은 힘드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빠른 사람들은 젊은이들한테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이런 인터넷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분들은 이런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공간하고 그 동아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놀고 있는 공간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것들이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뭐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공간을 그 성격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좀 숨어 있는 작은 공간이더라도 그런 공간의 성격을 지역민하고 바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인데, 예를 들면 뭐 월세를 지원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했을 경우에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좀 방법일 것 같고, 그런 방안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으시면은 사실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비대면이라는 방식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저는 이제 저희가 지금 반지하라는 어떤 공간이 있어서 그 비대면 공간으로, 전시 공간으로 조금 저는 이제 변형을 좀 할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적인 면에서는 누군가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는 공간보다는 조금 지나가면서도 스치면서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역에 있는 이런 다양한 어떤 기획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조금 그런 걸 넘겨준다면 혹시 더 현실감 있게 어떤 문화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됩니다. 네. 홍기수 선생님 혹시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 혹시 뭐 저희 이야기 들으시다가 이렇게 떠오르시는 생각이나 하실 말씀 혹시 없으실까 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공간은 있는데, 그 공간을 저희가 사용할 때 아파트 그 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그 마을 안에 위원들이 있어요. 그분들 허락을 맡아야 저희가 이제 가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공간이 좀 가장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활용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쿨렐레 동아리를 운영을 하시는 건 아니신가 보죠, 그럼? 예, 동아리는 안 하고 제가 그냥 수업 이렇게 만들어서 갔었는데, 동아리를 하려면 그 명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하는 게 마을 학교 같은 경우는 시니어 반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별로 원하질 않으셔가지고 네. 만들질 못했어요. 이렇게 언뜻 그 마을 학교와 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 동아리나 그 강사 구조가 이렇게 딱 그려지진 않아서 예, 어떤 그 운영 방식인지 감은 잘 제가 못 잡겠습니다. 어떤 건지 제가 예, 좀 이렇게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학교하고 마을 학교는 좀 많이 틀려서요. 네네. 그 마을 주민들만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활성화가 잘 되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영상에 약간 오프를 해두셨다가 지금 그 밑에 손미아 선생님 영상 켜주셨는데 아까 선생님 제가 잠깐 기억하기로 그 이렇게 공동체나 마을 쪽 관련 활동하셨다는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활동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인천문화재단에서 우크렐레 동아리 수피아로 지원받아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2020년에 저희가 탈락해서 그러니까 지원 사업이 되다가 안 되다가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요번에는 너무 잘 된 게 코로나 시국이어서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르신들 뭐 봉사 가거나 이런 데 이제 써야 됐던 부분이라 아마 다시 돌려는 드릴 수 있었겠지만 동아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지원을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지속성이 없다 보면 이게 지원이라는 게 또 그래요.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거 예산 지원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닐지라도 그게 있으면 저희가 나름대로 프로그램대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조금 해이해져요. 아직 저희가 탄탄한 동아리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서구문화재단에서 그 유튜브 뭐 영상으로 찍어서 문화축제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이어서 연습도 제대로 공간도 찾기도 힘들고 갑자기 뭐 만나서 뭐 하려고 그러면 단계가 올라가서 또 취소가 되고 저희가 이제 좀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런 계기가 있으니까 밖에서라도 저희 뭐 시청교 아래서라도 뭐 연습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어떤 기회가 동기부여가 재단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또 동아리들은 또 움직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참여를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었을 때 저희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안 했으면 모여서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영상을 유튜브로 뭐 송출하거나 하는 경험을 못 했겠죠. 근데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고 저희가 참여함으로써 그러니까 저희도 새로운 걸 경험을 하고 또 이것도 괜찮네라고 이제 저희가 요번에 재단을 칭찬해 하고 싶었던 부분이 그거예요. 안 해도 누군가도 아무에게도 말을 듣지 않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줌으로써 저희 동아리 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재단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관심 가져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뭐 이런 자리에 마련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뭘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누군가한테 관심을 받는 동아리였으면 하는 게, 그러니까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약간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됐으니까 요번에는 뭐 빠지고 그 다음에는 다른 팀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저희가 받았을 때는 지원해주는 사람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생활문화 동아리는 엄청 커요. 강사비 지원이랄지 이런 게. 그러니까 저희도 학부모 동아리다 보니까 생활문화 동아리는 그렇게 해서 조금 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요번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저희가 사업을 한 게 있었어요. 네. 이제 제가 주민 참여 예산에 저희가 참여해서 했던 사업 중에 생활문화재단이나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좀 가져왔으면 싶은 게 예산을 어떻게 뭐 조목조목해서 항목을 갖다가 정한 다음에 주지 마시고 먼저 그 단체 예산을 줘서 거기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주민 참여 예산 관련한 거 제가 어떤 건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사업들이 많고 사업들이 제한되고 또 승인되고 각각 뭐 기간별로 이렇게 사업들이 이관이 되더라고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요 방 끝나고 전체 토의방이 또 잠깐 운영되는데요. 거기서 다른 방에 계셨던 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보겠었는데 그 20초 남았는데 저희 그 동아리 지금 선정 방식에 대해서 약간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요 방 나가서 전체 토의 때 그거는 같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신 분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